저번 주에 청약했던 큐라티스와 프로테옴텍 내일과 모레 상장합니다. 두 종목 상장일 매매 데이터를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두 종목 중에 먼저 큐라티스가 내일 상장합니다. 주관사는 대신증권, 신영증권이었고요.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프로테옴텍이 상장하는데 주관사는 키움증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6월 26일부터는 상장일 주가 범위가 변경되죠. 그래서 이 두 종목까지는 기존처럼 상장일 주가 범위가 적용되니까 청약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큐라티스 배정 결과부터 볼 텐데요. 수요 예측에서 의무 확약 신청이 없었죠. 최종 배정에서도 의무 확약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배정 현황을 보면 기타 기관이 약 162만 주로 가장 많은 물량을 받아갔습니다. 전체 물량의 62%를 기타 기관이 받아갔고요. 두 번째로는 운용사에서 약 59만 주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약 8만 8천 주로 아주 적게 받았으니까요. 이 종목은 국내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유통 물량은 청약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데요. 이 종목은 전체 주식 수가 약 2,688만 주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149만 주가 풀립니다. 약 43% 정도가 상장일에 풀리게 되고요. 공모가 기준 유통 금액은 460억 원입니다. 그리고 상장일 유통 물량 중에 공모주주 물량이 350만 주가 있고요. 기존 주주 물량은 8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가 공모주주보다는 약 2배 정도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약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 한 달 뒤에 전환 우선주 그리고 전환사채로 발행한 주식들이 대거 보통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1,500만 주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주식의 56%나 되는 아주 많은 물량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추가되는 주식은 발행 가격이 공모가의 70%인 2,800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물량을 의식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도 의무 확약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저는 추측하였는데요. 일단 상장일부터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아니니까 상장 직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시겠다면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 이 종목을 길게 보유하게 된다면 한 달 뒤에 이런 물량이 나온다는 것을 염두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장하고 한 달 뒤 주가가 상장일보다 더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 종목은 상장하고 일주일 안에는 정리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약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큐라티스처럼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들은 여전히 수요 예측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큐라티스도 인기가 없어서 공모가가 상단 대비 50% 낮아졌는데요. 그래도 나머지 종목들 상장일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작년 가을에 상장했던 썬바이오는 종가 기준으로 약간 손실을 주었지만 이후에 상장했던 샤페론부터 저번 달에 상장했던 S바이오메딕스까지는 상장일에 손실을 준 종목은 없었습니다. 물론 앞에 종목들이 수익을 주었으니까 큐라티스도 당연히 수익을 준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선배들이 괜찮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큐라티스가 잘 연결해 줄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프로테움텍 보겠습니다. 프로테움텍은 우리사주조합에 3% 비중으로 4만 8천 주를 배정을 했었는데요. 직원들이 모두 청약을 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 중 600주가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이 되었는데요. 아마도 균등 배정하고 남은 600주를 비례 배정으로 돌리지 못해서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움텍은 수요 예측에서 의무 확약 신청이 21.3%였는데요. 최종 배정에서는 26.6%로 약 5% 정도 높아졌습니다. 소수의 기관이 의무 확약을 대량으로 신청한 종목이라서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좋은 수준으로 의무 확약이 걸렸습니다. 의무 확약은 1개월 확약이 약 2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3개월 확약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한 물량은 대부분 운용사가 받아갔는데요. 약 89만 주로 전체 물량의 77%를 받아갔습니다. 나머지는 증권사나 연기금 등이 조금씩 나누어서 가져갔고요. 이 종목도 외국인은 약 2만 주만 받았기 때문에 물량 대부분은 국내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테움텍은 상장일에 601만 주가 유통됩니다. 전체 주식의 46.6%가 풀리게 되는데요. 저는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종목이 유통 물량 비중이 50% 이하다. 그러면 유통 물량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테움텍 유통 물량이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고 특히 유통 금액이 270억 원이니까 유통 금액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상장일에 공모주주 물량은 125만 주이고요. 기존 주주 물량은 476만 주입니다. 기존 주주 물량이 공모주주 물량보다 약 4배 정도 많습니다. 이 종목은 내일이 코넥스 시장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5,04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며칠 전에는 주가가 4,370원까지 하락하면서 장중에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한번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공모가보다는 500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청약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넥스 시장에서 매수했던 기존 주주 중에서 공모가 이하로 매수한 기존 주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에는 공모가 근처에서부터 물량을 대량으로 내놓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 기관 경쟁률이 1000대 1 이하로 나왔던 종목은 총 7종목입니다. 화면 보시는 종목들인데요. 3월까지는 기관 경쟁률이 높던 낮던 무조건 수익을 주는 흐름이 나왔지만 4월부터 약간 달라졌죠. 4월에 토마토 시스템이 손실을 주었고 5월에 CU박스도 종가 기준으로는 손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6월 초에 상장했던 나라셀라도 손실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손실을 준 세 종목 오늘 주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토마토 시스템 어제 갑자기 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꽤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장중에 딱 공모 가격인 18,20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모가를 넘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약간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CU박스는 공모가가 15,000원이었는데 오늘 주가는 12,780원입니다. 그리고 나라셀라는 며칠 전에 상한가를 갑자기 가면서 공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왔었는데요. 오늘도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다시 공모가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 예측이 부진해서 상장일에 손실을 주었던 세 종목은 오늘 기준으로 보면 모두 공모가 이하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에 FOMC 결과로 미국 금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한국장 미리 선반영을 해두었다고 생각하니까요. 내일은 큐라티스를 포함해서 빨간불들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길 바라봅니다. 그러면 청약하신 분들 좋은 가격으로 보내시길 바라고 저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